4번 보시게 되면 조합 구성과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 총회가 있습니다. 딱히 시험거리가 되지 못할 텐데 나오면 아주 까다로운 파트입니다. 통상 조합 의결은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 창립총회의 경우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걸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옆에 페이지에 3번 보시면 금고 이상의 시정선고 받고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될 수 없습니다. 통상 결격사유 기간은 2년짜리인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시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면 특이하게 3년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 3년이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속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원과 관련되어서도 딱히 시험 낼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십니다. 바로 605페이지 보십니다. 주택조합의 사업, 그래서 주택조합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양걸 1번 업무 대행자와 관련되어 주택조합 가로속에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다. 리모델링 조합 제외 줄쳐놓습니다. 한 줄 밑에 조합은 가입, 알선 등의 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중개업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그때 업자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조합대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대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완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게 되었을 때 사용검사일부터 10년 경과되게 되면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 경과돼야 되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안전진단 실시하게 하고 그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과 2등급이라면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A, B, C등급이 나온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예외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수선하는 겁니다. 저 대수선하는 것은 집을 고치는 사업인데 저 집 고치는 것은 꼭 전문성이 필요로 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단독 사업 시행하는 것이지 등록 사업자와 공동 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새로 조합택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 일을 했던 분들은 조합택 건설 사업을 모두 완료해버리면 해산해버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성은 승계되겠습니까? 단절되겠습니까? 단절되게 되면 이들이 다시 조합택 건설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택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자는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맡기게 된다고 하면 업무 대행하는 자는 함께 조합택 건설 사업하게 되는 등록사업자, 그래서 끝에 업자로 끝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업무 대행 대상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는 서로 다르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고 장롱에 잘 보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업무 대행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업을 하겠다는 분이 업무 대행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업무 대행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공동사업 시행하는 자는 지역, 직장택조합만 공동사업 시행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다? 대수선입니다. 집 고치는 것이거든요. 저 집 고치는 때는 전문가와 반드시 함께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단독 사업 시행하는 것이지 공동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시행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업무 대행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업무 대행 범위에 대해서는 즉시입니다.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찍어도 맞추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시공보증이란 말 찾으셨죠? 여기 시공보증과 관련되어서는 4번째 줄에 30%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돈을 내는 게 있다고 하면 총 공사비의 20%를 내야 되는 이행보증금이 있었습니다. 만약 30% 냈다고 하면 걔는 삼행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일 때 민간의 경우는 조건부 허가 받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공보증과 관련되어서는 얼마 냅니까? 30% 내게 되는데 저 3자의 시옷을 생각하시면 3자의 시옷 생각하시게 되면 그래서 시공보증금이라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통상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에도 되어 있지만 주택법령상 시공보증과 관련되어서는 얼마? 30% 납부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되어 양가로 1번 찾으셨죠?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2년 동원해 놓으시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신속한 조합택 건설 사업을 도모하고자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지 확보라는 말 찾으셨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매, 공매를 통해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를 한다. 경매, 공매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공공택지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성한 땅으로서 아주 싸고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공공택지를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땅을 구입하게 되면 가끔 조합장에게 리베이트라는 것을 주어 공공택지를 비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조합원이 하길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공공택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공공택지를 경매나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저 지난주에 엉뚱한 분 뵀습니다. 지금 저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요즘 경매가 낙찰 가격이 한 80%, 70%가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20억 하던 게 있다고 하면 지금은 10억, 12억 정도에 3번 유찰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입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경기가 하방 곡선을 걷는다 생각해가지고 관심도 안 두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매가 돈 된다는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 드렸더만 중개자격증 따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서 지금 돈 벌러 가시게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다만 요즘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때 한 3번 정도 유찰되게 되면 반값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만 받쳐주게 된다고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한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 한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까지 좀 내년에 좀 민주당이 좀 패배하면 대출 규제가 좀 풀릴 겁니다. 9년 만에 정권 잡았는데 5년 달랑하고 넘겨주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다 바닥이 되는 것은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출 규제 가더라도 서울의 극히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하면 되지 전국을 대상으로 똑같이 해버리다 보니까 지방 집값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냥 우리 올해는 그냥 자기 따시는 걸로 하고 이상한 부분만 하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약간 시간 남으시게 된다고 하면 한 3번 정도 유찰된 물건 중에 진짜 입지 좋은 곳, 입지 나쁜 곳이라고 하면 쳐다보지 마시고요. 입지 좋은 곳이라고 하면 한번 쳐다보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다만 그 대출 받게 되었을 때 꼭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는 그냥 공부하시고 내년에 나오는 물건만 찾아보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건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 4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 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업무 대행, 지역, 직장 퇴조하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두 번째, 신속한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 발령부터 몇 년, 2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택지는 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경매, 공매 등의 방법이라면 예외 인정된다. 그렇게만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사업계획 승인을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도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인데, 이 주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살 집과 팔 집 두 가지 목적으로 각각 주택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반면 내가 팔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특별히 분양하는 주택 호수 세대가 30호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만약 30세대 미만을 분양, 팔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30세대 미만에 분양할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어디?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빌라의 분양 세대가 뭐 2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뭐 받고 할 수 있다? 건축 허가. 대신 다세대를 만드는데 또는 10대 만드는데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잠깐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 전원주택이죠. 만약 그 전원주택인 스카이캐슬을 30호 30세 이상 만들어 분양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30 미만이라고 하면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박혀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되는데, 특별히 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게 되면 그것은 특별법이거든요. 주택법은 건축부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법의 사업 승인 대상 아니라면 죄다 무엇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이제 잘 구분하지 않으십니까? 고개 끄덕이신 거 보면 저는 안심하고 소업합니다. 바로 607페이지 보십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1. 단독택 찾았습니다. 30호.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는 50호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납은 한옥 찾으셨죠. 한옥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3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가로속에
리 모델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에서 기준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현재 리 모델 사업은 대소선형과 증축형 리모델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세대수 증가형 리 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이 있을 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택 건설하는 경우는 50세대로 한다. 50세대 주놓습니다. 그리고 갑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최근 기출문제에 정답과 관계없이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붕괴 사건을 야기했던 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보시게 되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단지형 연립주택부터 다세주택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세대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30 이상 동그래 놓습니다. 2번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 대지 조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지 조성 사업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지 조성 사업 대상은 농지 아니면 산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양주에 전원주택 만들 참 좋은 곳 있나요? 예, 그런 곳을 알고 있으시다고 하면 한 1,500평 정도의 임야나 또는 농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300평씩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0평 중에 한 50평에서 100평 가까이는 도로 용지이거든요. 단지 내 도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걸 5필지에 걸쳐 300평씩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한 필지에 좀 많게는 5,000, 좀 적게는 3,00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건만 중개업 말고 그냥 아파트에 대한 매매, 임대, 전세 그거 말고 1년에 한 건만 경매를 하시거나 1년에 한 건만 저걸 하시면 짭짤하실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한 번에 대지 조성 사업하는 면적이 얼마? 10,000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1,500평이라고 하면 대충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예,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드렸나 봅니다. 그냥 만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에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하는 호수 세대가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50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단독택 중에 한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한옥을 50세대 이상 만들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은 8집이죠. 그러면 생활환경이 좋아야만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단지에는 분리설과 복리설이라는 것을 꼭 단지 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나 단지 내 상가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반면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 허가 받고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공간 확보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단독택은 40호를 만드는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단지 안에 충분한 부대시설과 복리설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한옥을 40호 만들게 되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한옥과 관련되어서는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까?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까? 50원 완화되었다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이해가 지금 필요하십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0호, 한옥 50호 만드는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50 미만은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세대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때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습니다. 현재 도시형 주택은 단정 1주택과 단정 다세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이런 제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만 그리고 각 세대 주거전의 면적이 30m 이상이고 진입도리 폭이 6m 이상이면 50세대 미만은 건축 허가받고 만들 수 있고 50세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을 야기시킨 게 단정 다세주택 만들었거든요. 그 세대 수가 48세대입니다. 걔는 건축 허가 대상이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다지만 우리가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주택은 작년에 그런 사건 만들면서도 공사 계속하고 있거든요. 돈 되는 일이다, 돈 안 된다. 돈 되는 일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얘가 2012년인가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세상에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돈 되는 일은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준다? 혼자 잘 하다가 한 3년 4년 정도 지나 이거 돈 된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쭉 돌고 나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 됩니다. 앞으로 내가 돈 되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나 혼자 일단 해먹을 때까지 다 해먹으시고 그리고 가장 친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도 있다 해서 툭 던져주시면 공부하는 게 항상 학연이라는 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도 스트레스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걸 같이 함께 하시면서 보다두면서 또 살펴주고 배려해 주시면서 1년 함께 끌어가시게 되면 그만큼 오랜 인연이 이어지는 게 또 없으십니다. 대신 완전히 나 혼자 따로 놀겠다면 그때는 별개이지만 함께 격려하시면서 이걸 안 하시는 게 오랜 학연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요즘도 돈 된다는 이야기만 이해해 주시면 시사성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 주거자 면적이 30m 이상이고 진입도리 폭이 6m 이상이면 얘는 몇 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원룸주택은 원룸형은 원칙 주자가서 30 단정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일 때에만 저 요건 갖추었을 때 5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원룸주택은 이런 부대 조건 다 갖춘다 할지라도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것은 작년 사건 때문에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작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사안으로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60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대지 조성 사업은 얼마부터? 10,000. 2번입니다.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얘는 주상복합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제외한다. 준주거지역부터 유통상업지역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00세 미만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니어문에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 줄여놓습니다. 저 3개 요건 갖추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상 복합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주상 복합 건축물 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수에 관한 요건, 비중에 관한 요건 3개를 충족한 때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락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 곳으로서 24시간 내내 대형 차량이 드나들어 아주 시끄러운 곳이거든요. 이런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안에 세대수가 300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하십니다.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직주, 근접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하고 주택은 가까이 있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하는 원인이다. 난 들어본 적 없으신 표정입니다. 그러면 다산 신도시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 회사 많다? 만약 회사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가격 상승 요인이고 가장 성공한 도시가 바로 2기 신도시의 대표인 판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만들기에 있어서도 아마 판교의 개발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시에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장님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냥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보통 회사는 상업지역에 만들어져 있고 주택은 주거지역에 만들어져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또는 50분 걸릴 수 있습니다. 간혹은 2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주거지역에는 땅값이 어느 정도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충분한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단전에 확보할 수 있지만 나는 1시간 거리가 아니라 걸어서 1분 만에 회사 갈래. 상업지역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에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이미 주변에는 여러 상가가 있기 때문에 단전의 상가 같은 편의시설 따로 만들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 위치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서 세대수가 얼마? 300세 미만이고 만약 건물이 10층짜리인데 저 10층 중에 한 개 층만 상가라고 하면 딱 90%이거든요. 그런 데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대상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됩니다. 대신 2개 층을 상가로 이용하고 8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기 때문에 얘는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100페이지라고 하면 건축 허가 신청 시에는 20페이지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상복합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꼭 사업계획 승인받아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도림 쪽에 D큐브라고 하는 이상한 건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1호텔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1호텔들은 건물 전체가 업무용이다. 일부 주택 들어가 있다. 주택 들어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사신다던데요. 그 세대수가 300 미만이면 건축 허가 받고 함께 만들어버릴 수 있죠. 예, 나중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가끔은 돈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업 설명할 때 있으실 거거든요. 대신 찾아가야 될 사람은 현금이 한 100억 정도 있으신 분이면 찾아가시는데 그거 안 되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지. 대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이 잘 안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뭐 2배, 10배 불려준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중금리보다 조금만 높더라도 투자 결정하시거든요. 그걸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은 안 되는 이야기였고 그냥 지금은 이해해 주실 것은 건축 허가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요건은 장소,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장소에 관한 요건입니다. 세대수는 300세 미만,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얘는 건축 허가받고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세대수가 만약 300세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300세 미만이라는 것은 30세대 이상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이런 곳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준공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걔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장소 요건과 세대 요건, 규모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다. 취지는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우리가 각각 파악하셨으면 여기에서 건축 허가 대상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구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예를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과 관련된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세대 주거자 면적은 얼마? 30. 진입도립폭은 6m 이상.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셨다고 하면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지 행정청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608페이지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그냥 우선 2번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1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시, 특도 그냥 건너뛰십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2번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미만 줄만 쳐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3번이 정답과 관계되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것 1. 국가주택공사. 그리고 2번, 3번만 묶어놓으시고 얘는 아주 천천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하셨다고 하면 우리 공법은 항상 공부하시는 게 대상 공부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절차. 그러면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 하는 자가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함께 보셨는데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번에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 자기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주택공사의 경우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얘는 주택건설 사업이 주된 업무이고 그 업무 추진하고자 한다면 관할 관청 찾아가면 되죠. 대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보통 국가 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가만 장관 찾아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찾아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는 누구만? 국가주택공사. 국가 뒤에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뒤에 지방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면 그것 틀리다는 것만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서울특별시에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인천시장이, 그리고 경기도에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도지사가, 만약 경기도 남양주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인구 50만 이상인 남양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반면 10만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특광은 그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항상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저 서울의 서울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면 저 서울에는 송파구청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 송파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단이다. 아니다.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10만 미만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남양주의 경우는 남양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100% 가지고 아파트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용적률 200% 미만으로 아파트 만들면 그분은 어디 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재정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 이상일 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200% 적용되게 되면 보통 15층에서 25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00% 적용되게 되면 35층짜리 만들어지고요. 간혹 500%에 적용되게 되면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산 신도시에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 아마 용적률이 300% 가까이 책정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용적률 200 적용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얼마이다?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택은 주거자 면적이 25.7평이죠. 그게 세대 주거자 면적을 85제곱미터를 하고 공용 부분에 관한 면적, 계단이나 주차장 등의 면적이 25제곱미터가 가미되게 되면 실제 분양하는 면적은 110제곱미터입니다. 이것 2000세대 만들어지게 되면 대충 20만 제곱미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2000세대 만들어지게 되면 그분들은 충분한 전기, 수도, 도로, 학교, 다양한 기반시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현재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구청장은 만든다, 못 만든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구청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시 구청장은 절대 사업계획 승인권자 못 된다라는 것을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 시장 군수가 만들도록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만드는 것이지 강남구청장이 도로, 학교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도 그런 기반시설에 충분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시험은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외워놓으시면 딱 되겠는데요. 구청장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외워놓으시면 어떤 문제는 다 푸십니다.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3번 분할시행과 관련되어 양가로 이 부분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사업 시행은 주택단지의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일 때. 결국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 이상일 것? 300세대 이상. 한 개 주택단지를 1공구와 2공구로 쪼개고자 한다면 각각의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사업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답 응시입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 요건 찾으셨죠? 양가 1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찾으셨죠?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를 공적 사업체라 표현합니다. 이런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 수용권이 있거든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필요 없죠. 그런 상황으로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주 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리고 양가산 보게 되면 계획과 승인 기준으로서 동그라미 2번 사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추정없습니다. 과도한 기반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채납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시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청 시에 일정한 요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건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 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하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6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우리는 이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60일 내 통지한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다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량행위란 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재량행위는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은 잘 아십니까 요즘? 정지조건부, 해지조건부 우리 11월달 공부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구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예, 조건 붙이는 행위를 뭐라 한다? 재량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조건 붙일 수 있는 자는 갑을 관계 중에 갑이겠습니까? 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갑질을 언젠가는 한번 해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계약 잘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우리 기부채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기부채납과 관련되어 한 10년 전쯤에 우리가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500만 원 정도의 학교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을 나라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헌 판결 이후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에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610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아주 특이한 표현에 해당되고 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기부채납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촬영 중이어서 좀 그런데 과거 I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 일산에 풍동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풍동지구에 한 7,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건설 사업 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 사업 예정지에 많은 토지에 대해 열심히 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중에 일부가 남대문 불타오신 할아버지 땅이 포함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7,000세대 아파트 한 집 만들어지게 되면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숯불구이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숯불구이.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면 단지 매각에 협의해서 매수하지 못한 일부 단독택이 몇 채 있거든요. 100이면 100, 고깃집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건설에서는 이분에게 1억 줄 테니까 팔아라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한 4억 받아야만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던 땅이 한 40평 정도였거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땅 빼버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큰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이 아파트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진입도로는 누가 만든다? 이것 국도이겠습니까? 지방도이겠습니까? 지방도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지자체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도로 길이가 만약 50m이고 폭이 6m라고 하면 대충 300제곱미터로 100평이거든요. 평당 1000만 원만 하면 10원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얘는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계되니 네가 만들면 사업계획 승인 내줄게. 그렇게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승낙할 수밖에 없죠. 승낙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신 이 도로 설계의 위치와 관련되어서는 이에 I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평상시에 눈밖에 났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집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 보상 금액으로 1억 지급했거든요. 1억 받고 참지 못하셔서 수원에 있는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하시고 재결 신청 결과 각각 결정 나서 그날 서울의 모 고궁의 화장실에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남대문도 한번 불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이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법률상 기부채납은 건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지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었으면 요구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배려해서 반영해서 현재 사업계획 승인은 어떤 성격을 가진다? 조건 붙일 수 있는 재량행위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 60일이 있을 텐데 한 장 넘기십니다.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십니다.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이게 있습니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는 사전 협의 거쳐야 되는데 사전 협의 기간은 공법은 3개월, 민법은 2개월. 사전 협의 기간은 민법은 2개월입니다. 공법에서는 3개월로 정해놓고 있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1번 승인 결정이라는 말 사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았을 때 정당 사유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여부 동원해 놓습니다.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다? 재량행위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좀 지워버렸지만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 주택건설사업은 30, 대지조성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50호,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호,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로서 세대 주거전용 면적은 30, 진입도의 폭은 6m 이상일 때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30세대 이상 건설한다 할지라도 장소, 세대, 비중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300세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비중이 90%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셨다면 승인권자 찾아가셔야 되죠. 국가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단이다. 구청장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으로서 대지 소유권,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공공은 토지를 강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이 여부에는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법문상 기부채납은 긍정문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부정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될 때는 기부채납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긍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액면 그대로 법문에서 부정문으로 끝나고 있다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실질적으로는 조건 붙이는 것 가능하죠.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효과 사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내.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총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은 2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뭔가 착수란 말 보게 되면 착수 앞에는 몇 년이란 말을 본다? 2년. 대신 1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착이 있습니다. 5착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하고 공사를 개시하게 되면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관련되어 건축 허가 받은 자는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방금 하나 보셨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수란 말 보게 되면 1착, 3착, 5착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다 2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겁니다. 이거 적을 필요 없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번 달만 해도 한 12분 한 것 같은데. 예, 내가 모르면 다 2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런 것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는 예고한 대로 쉬었다 하십니다.